일단 오늘 1시간만 공부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는 나를 위한 일일 공부 실천법. 불안에서 시작한 공부가 취미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신문사에 취직해 기자로 근무하며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사를 쓰려니 사회 전반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과 인터뷰라도 할라치면 진땀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시작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니 비싼 수강료가 아깝지 않았다. 반은 자기계발, 반은 취미로 하는 공부를 나름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참 열성적으로 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습관처럼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학위를 따기 위한 공부에 시간을 투자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공부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느끼는 재미이다. 열심히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요소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와 만족감이 그 무엇보다 크고 깊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이 끝날 때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는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 공부가 주는 묘한 중독성에 푹 빠졌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한여름밤의 꿈 같은 달콤한 여운은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받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귀차니즘과 별의별 유혹을 물리치고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 정한 진도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과 노력을 요구한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상투적 표현이 신랄하게 현실로 다가온다. 종종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는 듯한 막막함이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면 욕구와도 싸워야 한다. 공부의 핵심은 결국 꾸준한 실천이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날에 떠올리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문장이자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오늘 하루 1시간 공부는 꾸준한 공부를 위한 실천의 첫걸음을 의미한다. 그 1시간 공부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오늘 딱 1시간만 공부해보자. 예상치 못한 짜릿한 재미가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리라 확신한다. 얼마나 지속해야 공부 습관이 생길까? 매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강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1시간 학습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기존 습관을 바꾸려면 일정 기간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맥스웰 몰츠에 져서 성공의 법칙에는 약 21일이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습관 연구에 따르면 의식하지 않고 거의 자동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또 다른 관련 연구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한 과목을 매일 2시간씩 공부해서 2달 정도 걸려 학습을 습관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하지만 기간만 채운다고 해서 공부 습관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찰스 두이그에 져서 습관의 힘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3단계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단계는 습관을 촉발시키는 신호다. 2단계는 정형화되고 고정된 행동을 반복하는 루틴, 반복 행동이라고 부른다. 신호와 반복 행동은 3단계 보상으로 완성된다. 찰스 두히그에 따르면 습관 형성의 3단계 과정을 인지하고 활용하면 기존의 나쁜 습관을 없애거나 새로 좋은 습관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본인의 반복 행동을 파악한 후
신호와 보상을 바꾸어 보는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반복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거나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상상한다.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 패턴을 바꾸어 보자. 반복 행동을 일으키는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습관적인 행동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쉽게 배운 내용은 쉽게 잊힌다. 살을 빼는 비결은 뭘까?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된다. 건강과 공부에 관한 절대 해법이다. 모두 알고 있지만 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결정적으로는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지 말자. 공부의 성과는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 올라간다. 여기서 노력은 아웃풋 중심의 학습을 의미하고 시간은 시간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공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지금 인풋 중심의 학습을 하고 있거나 주기적인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학습에서 인풋은 중요하다. 공부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는가? 책을 읽거나 교과서에 밑줄을 치거나 인터넷 강의를 본다. 이러한 학습 행동은 모두 인풋이다. 학습은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결국 인풋 중심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아웃풋에 무관심해지면서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풋은 일단 아웃풋에 비해 하기 쉬운 학습 행동이다. 책 읽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읽는 행동은 전형적인 인풋 중심의 학습으로 상대적으로 뇌에 부담을 적게 준다. 하지만 만약 내일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관련된 세부 사항, 주요 상징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 치자. 이럴 때는 능동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을 찾아서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이것이 아웃풋 중심 학습이다. 아웃풋 학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 시간의 인풋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웃풋 비중을 최대한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기간 관심 밖에 있던 아웃풋을 학습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웃풋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풋, 즉 아웃풋을 위한 인풋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학습의 필수 요소는 기억이다. 학습은 새로운 개념, 사실, 지식을 기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개념을 배웠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배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습은 기억이다 라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아직 정확히 어떤 방식과 작용으로 뇌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어 기존 지식과 연관되어 처리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해당 정보를 기억해내는 것이 학습의 완료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체로 인풋보다 아웃풋이 뇌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수동적인 책 읽기보다 능동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백지에 쓰는 행동에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행동을 할수록 기억할 확률도 높다고 본다. 학습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억은 추가로 인지적 노력을 더 많이 했을 때 지속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힘들게 풀었을 때 오랫동안 그 과정이 기억에 남는 것과 같다. 반대로 쉽게 배운 내용은 쉽게 잊힌다. 책도 그냥 읽으면 남는 게 없다. 한때 무협지에 빠진 적이 있고 지금도 즐겨 읽는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재미로만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책을 읽거나 TV 드라마, 영화 등을 재미삼아 보는 것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유희일 뿐이다. 특정한 목적과 정신적 부담 없이 재미를 주는 미디어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삶을 즐기는 방식이다. 수동적 책 읽기를 하면서 이것도 공부라고 자기 체면을 걸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며 한글 자막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를 몇 시간씩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행위는 그냥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목적의식과 능동적인 내면화 과정이 결여된 수동적 입력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자. 챕터별로 2번씩 읽는 것은 학습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음 읽을 때는 전체적 내용과 단어를 파악하며 텍스트에 익숙해지고, 두 번째 읽을 때 자신만의 분석이 들어가며 주제를 찾아가고 캐릭터와 배경 등에 대한 의미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이다. 책을 이렇게 깊게 읽으면 이후 토론이나 에세이 작성도 수월해진다. 신기하게도 이런 본격적인 공부를 통해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파악하면 엄청난 재미를 느낀다. 마치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며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듯 두 번째 읽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읽는 것이다. 무협지도 내가 영어 소설을 공부했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고 분석적으로 읽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수동적인 책 읽기는 공부가 아니라 오락임을 빨리 알아야 한다. 몸과 정신이 편한 수동적인 인풋에 만족하면 공부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분석과 이해가 필수인 본격적인 공부를 하자. 챕터별로 2번씩 읽기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 과정에서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웃풋 연습, 필사의 5단계. 1. 본인이 필사하고 싶은 텍스트를 고른다. 2. 한 문장 단위로 눈으로 보고 암기해서 노트에 적는다. 3. 원문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다른 색의 펜으로 교정한다. 4. 유용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따로 정리한다. 5. 필사하고 교정 정리한 표현을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외운다. 아웃풋 연습 2.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요약의 방법. 1.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한다. 2. 한 문단 정도로 요약해서 써본다. 3.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해 본다. 4. 자신이 파악한 핵심 내용을 녹음해서 원래 내용과 비교해 본다. 5.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공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근본적인 공부 미루기 해결책. 1. 큰 프로젝트는 잘게 쪼개서 압박감을 줄이자. 2.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과제를 먼저 해결하자. 3. 목표치를 낮춰서 부담감을 덜자. 4. 일단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자. 지금은 사회와 기술의 변화 속도가 예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져서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기존에 배웠던 지식의 상당 부분이 유효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공부 방법 찾기를 목표로 해보라. 다른 건 잊어도 좋지만 이 책의 핵심인 하루 1시간 공부는 꼭 시도해보면 좋겠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